속도가 너무 빨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재촬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의 의견 반영하고 피드백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라이트하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전국 부동산의 지표가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추이를 보면 각 지역의 전망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번에는 2019년 서울 아파트 전망을 2부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도 앞으로 차차 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정부 정책 완화, 저금리,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감소 등으로 경쟁적인 갭 투기로 상승했으며 담합 등으로 떨어지지 않게 거품 시세를 형성하고 다시 추격 매수로 상승시키면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게 됐죠. 따라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끼게 된 만큼 다시 하락세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부동산 하락세에 대해서 반등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량인데요. 통화량이 많으면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당연한 일이며 집값이 떨어져도 시기가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다시 흘러들어와 반등이 될 거라며 말이죠. 오늘은 이 통화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화량은 M0, M1, M2, LF, L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M0 통화량은 한국은행이 매년 생산하는 돈, 즉 현금이며 M1 통화량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뜻합니다. M2 통화량은 2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LF 통화량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L 통화량은 증권, 보험, 국채, 기업모험 등 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화량을 말합니다. 오늘 다룰 통화량은 부동산 지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M2 통화량입니다. 자,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수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실물 가치가 올라가여 금값이나 수입 품목 등의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국가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역시 실물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 거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테니 그 외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 증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계소득을 보시면 전분기 대비 감소 중입니다. 즉 현상학에서 소득 증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시면 4.5%에서 5.8% 사이입니다. 즉 올해도 큰 폭의 소득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 자본 유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1.75%, 미국은 2.25%에서 2.5% 정도입니다. 돈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흐르는 캐리 트레이드 현상을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곳은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기 좋고 금리가 낮은 곳은 이자가 낮아 대출을 하기 좋기 때문이죠. 즉 금리가 낮다는 것은 외국 자본의 유입보다 유출의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과연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까요?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국내 대출입니다. 대출을 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시장에 돌기 시작하니까요. M2 통화량과 가계대출의 증감률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두 지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를 40%로 줄여버리고 다주택자는 아예 0%로 막아버렸죠. 즉 앞으로 대출로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시기만큼 통화량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통화량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었고요. 그럼 반등론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참여정부 시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연 M2 통화량 증가율이 최대 13.4%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9% 정도 상승했고요. 이번 정부는 어떨까요? 2018년 통화량을 보면 5.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즉 이렇게 통화량 증가율이 줄어들게 되면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실제 서울주택 매매가격 증감률과 M2 통화량 증감률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시면 통화량의 증감폭에 따라 매매가의 증감폭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2017년과 2018년에는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오버슈팅 현상으로 생긴 일시적인 폭등이기 때문에 다시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최소 1, 2년은 가격 조정 및 안정화를 위해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외적 요소를 볼까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세계 교역률이 약 8.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이는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호황기를 맞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가율이 4.6%로 떨어지면서 세계 불황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그때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우리나라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 2월에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급감한 것도 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세계 성장률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5%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따라서 4에서 5% 정도로 높아졌지만 지금은 세계는 3.7%, 우리나라는 3%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올해에는 세계 3.5%, 우리나라는 2.7%로 예상되는 만큼 점점 더 세계적 불황이 전망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강남 8학군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1980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완전 학군제를 만들면서 서울을 9개 학군으로 나누었고, 8번째 학군이던 강남에 명문 학교들이 집중되면서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수요 집중으로 인해 강남의 집값이 고가로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죠. 하지만 수시제도 강화로 인해 내신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남의 중고등학생 인구표를 보시면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며, 특히 중학생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중학생의 경우 특목고에 가기 위한 내신을 얻기 위해 탈강남 현상이 점점 증가했다고 보이며, 이는 강남의 학군 영향력으로 인한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즉 서울 집값의 선두주자인 강남의 메리트는 줄고 하락세는 커지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게다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최소 1억 8천의 자금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3억 6천이 필요합니다. 즉 두 채 살 수 있는 것을 한 채밖에 사지 못하죠.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이 전부 다 필요하고요. 즉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 거죠. 또 국내 자산 5분위 표를 보시면 3분위의 중앙값이 2억 조금 안 되고 4분위의 중앙값은 3억 5천 정도이며 5분위의 중앙값은 7억 정도 됩니다. 즉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50%가 넘었다면 지금은 30%도 안 된다는 소리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10%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이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을 가진 수요도 매우 줄었다는 뜻이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정부 규제에도 상승했던 참여정부 때와는 다르게 세계 경제도 침체 중이고 서울의 중심학군인 강남 8학군도 교육제도에 의해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인 통화량의 증가율도 대출 규제로 인해 상승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0.5%나 벌어진 만큼 외화 유출의 가능성은 더 커졌으며 수요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들이 투자를 할까요? 과연 남들 다 부동산 거래를 안 하는데 혼자 투자해서 몇 천에서 몇 억씩 수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거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는 2019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아파트에 타격을 줄 만한 올해 시작하는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내용은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